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10월 5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은 시황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시황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미래의 무언가를 점쟁이처럼 맞추려고 한다기보다는 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한 것이고요. 그 대응이나 어떤 과정들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. 생각이 바뀌었거나 틀렸으면 이렇게 조정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일단 최근에 코스피가 코로나 이후부터 쭉 올라왔다가 오늘 3,000포인트를 하회했는데요. 이게 좀 긴 호흡에서 좀 지켜보면 확실히 주식시장은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냐면 코로나 때는 모든 게 망가질 것 같고 모든 게 정지될 것만 같았는데 그러니까 아주 무서울 때였잖아요. 이런 무서울 때 바닥을 만든다라는 것, 이것은 과거부터 이렇게 쭉 보고 있다 보면 시장을 참 시장은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한참 좋았던 1, 2, 3월 달 이때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실적들이나 수출 증가율들이 아주 강력할 때가 1, 2, 3, 4월 달이 아주 강했을 때였거든요. 5월까지도. 근데 그때가 시장에서는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지금 다시 한 주가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한 10% 정도가 하락한 상태이긴 한데, 그럼 여기서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시장을 흐트러뜨렸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겠죠.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시장은 일단 직진으로 가진 않는다는 것,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인데 이 매번의 하락 그리고 이 매번의 이 상승들의 이유를 알 수는 없을 때가 알기 어려울 때가 더 많죠. 그럼에도 지금 어떤 시장의 하락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로는 어떤 중국발 불확실성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우려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가 조금 더 빨리 상승할 것이라는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. 보통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이 구간에서 많이 이루어졌었죠. 근데 중국 이야기 빼고는요.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요. 근데 과거랑 좀 다르다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, 예전에는 어떤 인플레 이야기 나오고 금리가 상승하고 했을 때, 과거에 이 언저리였을 때 보면은 성장주들이 하락하고 가치주들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, 은행 ETF인데요. 이건 주간 차트입니다. 은행주들은 오히려 좀 힘이 없었고 미디어라든지 여행 레저 이런 뭐 소비재, 경기 소비재 이런 쪽이 오히려 좀 반등을 했거든요. 이것은 확실히 뭔가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보이고요. 시장이 참 빠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장이 빠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장은 위드 코로나를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. 이제는 코로나랑 같이 간다. 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시황을 좀 보면 느껴지는 것 같고요. 근데 이것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그것을 잘 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
어쩔 때는 성장주를 사고, 어쩔 때는 가치주를 사고, 뭐 어쩔 때는 뭐 오늘처럼 뭐 어떤 소비재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사진 않고요. 이 정도로 저희가 호흡이 빠르진 않고 저희는 그저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만을 이제 찾습니다. 그것이 저희의 방식이고 여러 많은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종목들을 고르다 보면 항상 시장이 빠르다라는 것에 당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하는 애들 위주로 실적이 우상향하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이런 종목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면 뭐 시장 분위기도 달라진 것 같고 시장도 하락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언제쯤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까? 이런 이야기를 좀 볼 수 있는데요. 일단 시장이 반등하려면 뭐 아주 심플하겠죠.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는 것이 상승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 상승은 안 했는데 너무 싸진 거예요. 너무 많이 하락이 해서 가격이 너무 싸져서 가격이 어떤 메리트가 생겼다라든지 혹은 우리가 어떤 기대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우려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가 또 만들어진다면 시장은 좀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. 일단 실적은 3분기 실적은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라고 시장에서는 일단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까지 조금 시장이 좀 어려운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가 상상했던 21년도보다 더 많이 증가할 22년도가 아닌 좀 줄어든 이런 모습들의 어떤 것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실적의 어떤 상승이라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것 같고 막상 3분기 실적이 나오고 해봐야 실적이 어떤 모멘텀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실적은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는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예를 들어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시장이 쭉 올라오고서 한참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,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또 이렇게 갔잖아요. 요때 이 바닥에 PER이 한 10배 정도 왔는데요. 지금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오고 같은 기간 동안에 이 지금의 바닥권이 한 10배 정도의 PER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PER, 그러니까 그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지금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어떤 이런 구간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저희도 그 얼마 전에 카페에만 올려드렸던 영상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한 이 언저리까지도 하락할 수, 그러니까 3천 정도도 일시적으로 하회할 수도 있고 이 언저리까지 한 2,900 근접하는 정도까지도 시장이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. 그것이 PER의 관점에서 좀 봤던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가격은 일단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니까 실적은 아직 모르겠고 가격은 지금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뭔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. 뭐라도 그것을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부분과 중국의 부양책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. 일단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10월 18일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달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중국 부양책은 10월이 아닌 11월 혹은 그 이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
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. 일단 세 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괜찮은 정도. 근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호재는 저평가거든요. 그 어떤 재료보다 앞서는 것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오버슈팅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가격 측면에서 그렇게 겁먹을 가격은 아니다.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져가고 있다. 뭐 이런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하락의 어떤 그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온 것 같진 않아요. 나온 것 같진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주간 차트와 일간 차트를 좀 보면서 거래량의 어떤 클라이막스 징후가 있는지 주가의 어떤 기술적인 모습에서도 무언가 어떤 좀 시그널이 나오는지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일단 가격은 괜찮다라는 것, 그리고 앞으로 나올 스토리들도 한 2주 안에는 무언가 하나 나올 것 같고, 그 정도 되면 실적들의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이죠.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일단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크게 더 하락한다면 그때는 물량을 좀 더 많이 실더라도 시장에 베팅을 해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때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코덱스 200을 좀 오랫동안 계속 매수를 했었잖아요. 2018년도 정도부터 코덱스 200을 회원분들과 꾸준히 매수를 해서 이 언저리에서 1차 매수도 2차 매도를 했고 마지막 3차 매도는 언제 할까 보고 있다가 최근에 오히려 다시 코덱스 200을 사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시각을 좀 바꾸고 언제 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. 이제 조만간 코덱스 200에 좀 더 물량을 다시 좀 실을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. 근데 결론은 아직 시장이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.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나서 어떤 바닥을 만들든지 혹은 횡보를 한다든지 무언가를 하면서 갈 텐데 아직은 여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. 그래서 시장은 조금 이런 복잡한 시장들이 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급하진 않고요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굳이 팔 이유가 없습니다. 지금 팔아서 더 떨어지면 싸게 산다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운 게임이죠.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높은.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그냥 좋은 회사라면 오히려 더 산다든지 그냥 홀딩한다든지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해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